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잘 이어가는 듯해 보였는데요. 막판에 민주당 대선 후보가 그 말 한마디에 상승폭을 굉장히 반납을 하고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뉴욕 주시장이 여전히 변동폭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 미국 시간으로 아침만 하더라도 이렇게 마이너스 갔다가 일단 백악관과 이제 또 상원이 이제 결국 다 합의가 끝났다면서 주가가 지금 이 정도가 아니었죠. 4%, 5%까지 막 올라가고요. 다우지수 1000포인트 올라가면서 그런가 했더니 지금 딱 제가 2호 끝날 시점에 출근했는데요. 그때 보니까 색깔이 좀 나스닥은 좀 빨간색까지 갔습니다. 늘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나름 좋게 얘기한 거죠. 버니 샌더슨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안 됐고, 그러니까 개인들에 대한 지원, 수입이 좀 부족한 분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이 부족한 것에서 일단 브레이크를 건 거고요. 일단 공화당에서도 한 2~3명 정도 여기 약간은 좀 의의를 달았기 때문에 약간 지연되고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결국은 통과되겠죠. 어떤 식으로 통과되겠지만 그런 시간과의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결국 나스닥은 오늘 0.4% 하락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것은 S&P 500과 다우지수가 모두가요. 이틀 연속 올라간 것은 2월 5일과 6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한 달 반 만에 처음으로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2월 19일 그 전만 하더라도 웬만하면 7, 8일 연속 상승이 흔했거든요. 그만큼 시장이 완전히 좀 뒤바뀐 상황에서 이틀 연속 상승하는 것 갖고도 이렇게 호들갑 떨 정도니까 그만큼 시장이 크게 떨어졌었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산업재 섹터가 오늘 5%나 오늘 크게 올라갔습니다. 산업재 섹터에는 대표적인 보잉이 있죠. 바로 그 보잉이 오늘 주가가 크게 올라가면서 올라갔고요. 산업재 섹터만 하더라도 5% 이상 주가가 오늘 크게 올라갔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가가 여하튼 크게 많이 지수 자체가 막판에 많이 좀 돌려냈지만 상승한 것은 역시 코로나 지원에 대한 합의가 물론 아직 법으로까지 통과는 안 되지만 합의가 된 거가 일단 컸겠고요. 버냉키 전 회장이 급격한 리세션은 불가피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또 빠른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짧고 깊게 리세션이 오고 그다음에 또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3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보다는 하반기 정도에는 언젠가 하반기부터에는 좀 회복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쿠오모 뉴욕주 지사가 또 나름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만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뉴욕이라고 많은 뉴스들을 보셨을 텐데요. 웨스트체스터 카운티라는 곳이 가장 또 많았던 곳입니다. 제가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확진자 수가 좀 감소되는 것으로 자기는 보고받고 있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피크를 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아직은 섣부르지만 그런 하나의 조그만 소식도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인 시선을 보는 거죠. 미국의 CNN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한국 그리고 중국의 사례 그리고 최근에 이탈리아 사례, 미국, 스페인 하면서 결국 그래프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크를 어느 정도 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 그림을 보면 중국과 한국은 조금씩 늘어나지만 거의 직선으로 가 있거든요. 이탈리아가 계속 급속히 늘었다가 또 회복하다가 다시 지금 늘어나는 분위기. 미국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약간 우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초기의 모습이 훨씬 경사가 가파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런 걱정도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모든 긍정적인 신호, 주가 급등했었지만 버니 샌더스 의원과 공화당 한 2명에서 약간은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것이 오늘 주가에 좀 약간의 브레이크 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보잉인데요. 보잉은 보잉 737 맥스가 이제 5월 달부터 빠르면 생산에 개시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했고요. 사실 그 전부터 당국에서는 상반기 중에 허가가 재개될 수 있다. 시험 비행 충분히 하고 얘기했었는데 이 코로나19 맞고 주가 70%가 급락했었는데요. 주가가 하여튼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24% 올라갔습니다. 24% 올라간 것이 요즘은 정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아마 많은 분들이 아주 젊으신 분은 1962년에 태어나지 않으신 분 저희 시청자 중에 절반 유튜브 보신 분 중에서는 한 60% 정도는 태어나지 않으셨던 분 같은데요. 62년에 상장했습니다. 이 보잉이요. 상장한 일이 오늘 최대폭으로 올라간 하루가 되겠고요.
스퀘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스퀘어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업체 자체가 없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해외 여행 가시면 모든 푸드코트도 마찬가지, 그리고 푸드 트럭 같은 데 보면 예전에 미국에 그 신용카드 결제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현금을 많이 썼는데 요즘 가보시면 다 신용카드를 쓰거든요. 그게 보면 아이패드나 이런 데서 쭉 한번 긁고 끝나는 게 있습니다. 아이패드나 아이폰에 이렇게 조그만 고리를 하나 답니다. 조그만 거 달고 딱 긁고 가면 그건데 그게 바로 스퀘어 결제를 대행해 준 그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퀘어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 영수증을 받아보시면 거기 딱 보면 스퀘어라고 써 있습니다. 스퀘어를 통해서 결제했다고. 근데 이제 소상공인, 우리를 보면 자영업자가 많이 쓰는데 요즘 자영업자가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번에 패키지에 자영업자나 중소상인들에 대한 지원이 많이 들어있다. 그래갖고 오늘 스퀘어가 좀 최근에 좀 많이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의 주인공은 어제도 마찬가지. 어제 이제 그러니까 우리 시간, 미국 시간을 보면 수요일 날 오전에 발표했던 나이키가 실적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어저께는 이제 다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오늘 이게 9%, 10%가 또 올라갔습니다. 나이키 다 많은 지금 북미 지역 다 문 닫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런 모습이 많은데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매출에서 20% 정도가 온라인인데 온라인이 이번에 37%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나이키 이런 것들이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또 목표 주가를 오히려 올리는 것도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나이키가 오늘 많이 올라갔고요. 상대적으로 애플은 오늘 좀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니케이 아시아 리뷰에서요. 5G 아이폰이 그러니까 올 가을에 나와야 되는 거라고 나도 기대하고 있고 저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살려고 그러고 있는데 12개월 출시가 지연될 수 있다. 그런 보도가 나면서 오늘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왔고 좀 떨어졌고요. 오늘 보면 나이키도 그 아마존도 그렇고 넷플릭스도 그렇고 요즘 강했던 것들이 쉬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키높이죠. 왜냐하면 딴 것들이 올라가고 그동안 강했던 것들이 쉬었는데요. 짐 크레이머는 $3,000 주가도 가능하다는 얘기까지 했지만 오늘 시장은 이런 것보다는 그동안 안 올랐던 것들 뭐 마찬가지 금융주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아마존은 오늘 좀 약간 좀 쉬었던 부분이 되겠고요.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오늘 또한에 우리가 뉴스로 체크됐을 것은 4년 만에 1개월, 3개월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 같다는 거. 그리고 유가도 4일 연속 반등했다는 거. 그래봤자 20몇 달러지만 유가가 4일 만에 4일 연속으로 반등한 것도 최근 들어서는 처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뭐 여전히 바닥으로 판단이 되고 있죠. 네. 바닥은 이제 정말 확인될지 바닥이 뭐 지나갔는지 아직 여전히 모르죠. 다만 이제 이 저점에서의 어떤 회복이 어느 정도 갈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제프리 군드라 같은 사람은 이번 반등이 여전히 하락장에서의 짧은 반등일 수 있고 그거를 우리 흔히 얘기해서 베어마켓 랠리라는 표현을 쓰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하락 약세장에서도 이렇게 튀어오른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이제 군드라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수가 2,475포인트인데요. 2,700까지는 가능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보다 이제 골드만삭스 의견을 제가 좀 참고해드리겠는데요. 글로벌 수석 투자 전략가인 피터 오펜하이머라는 분이 있습니다. 수석 투자 전략가인데요. 시장 안정을 위해서 4가지 정도의 조건, 4가지 정도를 우리가 좀 주로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과 그러니까 통화와 재정 정책이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2차, 3차 경제 쇼크를 좀 방어할 수 있는지, 뭐 지금 예를 들면 2조 달러 뭐 이런 것들이 충분한지를 보셔야 되겠고요. 어떤 감염자 수가 피크를 치고 감소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변수란 얘기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런 경기 하강세가 둔화될 수 있을지. 네 번째는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싼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지 이게 진정한 바닥인지 살만한 타임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현재 상황은 이제 몇 가지 징후는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맘 놓을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한 이틀 연속 크게 반등했습니다. 우리 미국도 나름 반등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걸 갖고 이제 분노의 매매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게 뭐냐면 시장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한 방에 해결하겠다. 그런 거를 이제 표현하면 리벤지 트레이딩이라고 해갖고요. 이제 복수의 트레이딩, 분노의 트레이딩 이런 표현을 우리나라에서 가끔 언론에 쓰는데요. 그런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죠. 한 방에 만회하겠다. 그리고 약간 무모한 매매를 하는 분이 많은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변동성이 좀 잦아들면 괜찮지만 변동성이 이렇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잘못한 경우에는 자기가 봤을 때 대부분 잘 실패했다. 그럴 때는 좀 진정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안 그래도 아까 기사를 읽었는데 그 변동성이 많은 요 시기에 저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한 번에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막 말을 해주셨네요. 네네. 이렇듯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또 실업률이 굉장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네, 미리 말씀드리지만 경제 지표란 것들이 좋은 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다만 이제 실적이 지금 막 발표된 거 잠시 전에 마이크론 테크놀이 나왔고 어제 나이키 나왔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지나간 것들이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 좋을 수 있죠. 다만 이제 눈높이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실적이 4월부터 시작될 텐데 일단 눈높이가 낮을 대로 많이 낮아져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경제가 나온 경제 지표가 좋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떻게 나오더라도 일단 너무 그것 때문에 주가가 크게 충격받을 일은 없다라고 지금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한 번씩 발표되는 소위 실업 청구 건수에 대해서는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죠. 사실 이게 한 3주 전만 하더라도 2월 중순만 하더라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가 보다 워낙 낮아지는 건데 이게 역사적 그림입니다. 이 추이인데요. 신규 실업 청구 건수를 매주 이제 신청하는 거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요 제일 많았던 가 1982년에 70만 명 정도 했던 게 있겠고요. 리먼 사태 때 주간 단위 실업 청구 건수가 65만 명이 최고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놀라시면 안 될 텐데 내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날 8시 반입니다, 오전에. 한국 시간으로 보면 오늘 오후 9시 반이기 때문에 이건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그 해외 관련 뉴스에 보면 바로 아마 속보로 뜰 가능성이 큽니다. 쉽게 해서 네이버에도 뜬다는 얘기인데요. 네. 뜰 것 같은데 100만 단위 이상은 지금 기본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70만 명이 사상 최고였는데 100만 명대를 찍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야 되겠고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보냐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요. 캘리포니아 주지사니까 이제 자기네 주에서 신청하는 거 알 거 아닙니까? 한테 벌써 얘기를 했습니다. 3월 13일 이래요. 그러니까 3월 13일 이래 벌써 100만 명 이상이 캘리포니아에서만 신청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2주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다르지만 그만큼 많이 신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티그룹은 400만 명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만 명이 최고였는데 400만 명까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300만 명을 얘기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와 JP 모건, 비모, 바클레이즈는 200만 명 정도까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깜짝 놀라지 마시라 이건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들 이렇게 알고 있고 우리나라 달리 미국은 레이오프가 쉽게 많이 하고 있고요. 쉽게 해서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다. 제가 음식점을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뉴욕에서 한복판에서 제가 종업원은 100명 데리고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도 빨리 해고를 합니다. 예, 그래야지 그분들이 다 실업급여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다시 바로 또 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유롭기 때문에 좀 워낙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무작정 따라하기에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